간만에 예초기 가지고 나왔는데요. 모델명은 TD 시리즈로 돼 있고 그 사이트에서 구매를 한 제품이죠. 뭐 1년에 많이 써야 50에서 100시간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풀을 깎는 것보다 이제 봄부터 제초제를 사용해서 비농경지 같은 경우는 풀을 많이 죽이고 시작을 하니까 예초기 쓸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박스가 우연찮게 이제 창고에서 나왔는데요. 이 예초기 포장 박스였어요. 10년 전에. 제 기억으로는 한 30만원 초반 정도 줬던 것 같거든요. 이 예초기 여기 보면은 스펙도 돼 있고요. MEO 430S 폭 길이 중량 모델명 엔진 형식 총 배기량이 42.7cc 엔진 형식명이 TU43 여기 보시다시피 뭐 미쓰비시라고 돼 있고 뭐 삼성화재 2억 보상보험이라고 돼 있고 이 반대편 박스는 똑같고요. 그 옆면 박스는 또 그림이 축소된 그림입니다. 윗면 박스도 보시면 이렇게 그냥 이렇습니다. 밑면은 아무것도 없겠죠. 제 이 박스를 공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모든 사항들이 다 표기되어 있어요. 이 예초기에 관해서는 모든 사항이 다 표기되어 있는데 재밌는 건 제조원이 보통은 어느 회사에서 제조했다고 했는데 이게 미쓰비시에서 제조한 건 아니거든요. 그냥 요 엔진만 미쓰비시에서 제조를 하지 이 등받이나 뭐 멜빵, 연료통 그리고 이 샤프트 이런 것들은 미쓰비시에서 제조를 안 합니다. 더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 엔진조차도 미쓰비시에서 제조한 게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 하느냐? 미쓰비시는 큰 제품만 제조합니다. 자동차 엔진, 뭐 오토바이 엔진부터 시작해갖고 오토바이 엔진은 지금 안 만들죠. 자동차 엔진부터 시작해갖고 초대형 선박 엔진, 항공기 엔진까지 제작을 하는 회사긴 한데 예초기 엔진은 미쓰비시에서 제작을 안 합니다. 이름만 그냥 미쓰비시일 뿐이에요. 왜? 미쓰비시에서 옛날에 설계하고 제작했던 엔진이긴 하나 지금은 채산성 때문에 제작을 안 하는 엔진이거든요. 그러면 어디서 하냐? 미쓰비시에 설계하고 모든 스펙을 이어받아서 다른 회사에서 제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혼다 엔진도 마찬가지로 혼다에서 제조하는 엔진이 아니에요. 그래서 착각하고 계시는 게 이 엔진이 미쓰비시에서 만들었으니까 이 전체가 다 미쓰비시에서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판매자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고 구매하는 사람은 어떤 게 뭔지는 잘 몰라서 구매를 하는 것도 헷갈리고 제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싸고 저렴하게 만들어서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연장대도 일본산이 있고 국산이 있고 그리고 완전 짝퉁 중국산인지 국산인지 구별이 안 되는 놈들이 있어요. 성능은 제각각입니다. 업계에서 현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면 일본산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국산 그리고 짝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연장대 가격이 전체 예초기에서 포함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엔진 하나만 딸랑이 이거 있고 나머지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어떻게 보면 거의 5대5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연장대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중국산이나 짝퉁을 사용해서 조립해서 판매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그런 것들은 내구 속에 문제가 있겠죠. 이 미쓰비시 엔진 계열의 투사이클 엔진을 쓰시는 분들 중에서 진동이 많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제 거는 이게 연장대가 국산이라고 해갖고 산 거거든요. 그리고 크랑크는 일제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진동이 별로 없어요. 진동이 없다시피 해요. 그리고 연장대 정비도 좀 잘했고요. 사용하는데 전혀 진동이 뭐 손이 떨린다든가 그런 진동은 없어요. 연장대를 들고 있는 것 자체가 힘들어서 힘들 뿐이지 진동은 많이 없어요. 진동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뭐냐면은 일단은 연장대를 의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 미쓰비시 엔진이나 혼다 엔진 GX35 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예초기를 가장 많이 구매할 때죠. 조만간 이제 설도 얼마 안 남았고 벌초를 하기 위해서 예초기를 많이 구매하는데요. 오늘은 예초기를 구매하는 요령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초기를 형태별로 구분하면은 배부식, 견착식, 주행식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배부식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배부식은 등에 매는 걸 배부식이라고 그러죠. 2행정, 4행정, 배터리 등 다양한 형태로 나오고요. 장점은 배기량이 35cc부터 55cc까지 다양하게 나오고요. 그만큼 선택폭이 넓은 거죠.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예초기가 이제 배부식 예초기가 되겠고요.
다용도로 사용하기 편하고 어떻게 보면은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제일 편할 것 같아요. 배부식이. 저도 써봐도 배부식이 제일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단점으로서는 좀 무겁죠. 무게가 한 10kg 가까이 나가고요. 그리고 크기가 큽니다. 그리고 관리하기가 좀 어려움이 좀 있죠. 크기가 커서. 그리고 이제 견착식은 이행정이나 그리고 LPG, 배터리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배기량은 이제 23cc, 55cc가 주종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뭐 가볍고 휴대성이 좋다는 건 뭐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분해 조립이 되게 편해서 되게 짧게 분해가 가능해요. 엔진 그리고 연장대가 뭐 2도막, 3도막으로 잘리기 때문에 보관하기도 편하고요. 그리고 출력 손실이 적죠. 왜 그러냐면은 뒤에 자바라가 안 달려서 다이렉트로 칼날을 운용이 되기 때문에 출력 손실이 상당히 적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은 출력이 작아서 힘이 없어요. 써보면은 좀 힘이 딸립니다. 그리고 견착식의 문제가 뭐 전문 작업용으로 못 쓰죠. 칼날 선택의 범위가 상당히 좁습니다. 왜 그러냐면 크랭크가 좀 작은 거, 용량이 좀 작은 거를 쓰기 때문에 전문 작업용으로 쓰기가 좀 어렵죠. 주행식은 이제 사행정 엔진을 많이 쓰고요. 전기나 배터리도 많이 쓰고 그러는데 빠르고 편하고 넓은 공간을 작업하기는 편한데 곡면이나 뭐 우리나라 산소처럼 이렇게 울퉁불퉁한 데는 작업하기가 좀 어렵죠. 봉분 같은 데는 뭐 거의 깎기가 불가능하죠. 자, 다음은 엔진, 동력원 형태로 구분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행정 엔진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행정 엔진은 휘발유하고 엔진 오일을 섞어서 넣는 형태죠. 배기량은 이제 23cc, 35cc, 43cc, 뭐 55cc 이렇게 있고요. 요거는 사행정 대비 좀 가벼운 게 장점이죠. 그리고 출력이 좀 강하고요. 이게는 배기량이 대부분 높기 때문에 간단한 구조로 수리가 되게 쉽습니다. 그러니까 고장이 잘 안 나고요. 가격이 저렴하죠. 단점으로는 이제 매연, 소음, 진동을 많이 얘기들 하시고요. 연료를 혼합해서 집어넣는, 엔진 오일을 혼합해서 집어넣는 게 불편하고요. 그 연료 계통에 잔고장이 많습니다. 이게 쓰다 안 쓰다 그러면은 노즐이 막혀서 잔고장이 좀 많고요. 그래서 관리가 좀 어렵다는 거. 그리고 사용정 대비 효율성은 좀 낮습니다. 엔진 효율은 좀 낮기는 한데 대부분 출력이 높아서 출력은 더 강하게 나오죠. 사용정 같은 경우는 휘발유만 연료를 집어넣고요. 대부분 이제 35cc가 주종을 이루죠. 그리고 매연하고 소음 진동이 많이 적다고들 얘기하시고요. 연료 주입이 편한 게 장점이죠. 그리고 효율이 높고요. 잔고장이 좀 적은 편입니다. 연료계통 잔고장이 좀 적은 편인데 대부분이 이제 35cc를 사용하다 보니까 출력이 좀 낮고 고장이 나면은 수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타이밍 체인도 있고요. 밸브가 있기 때문에 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가격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행정 대비 지금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고배기량을 사용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리고 100시간마다 엔진 오일을 교환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충전식 배터리가 지금 많이 나오는 편이죠. 그래서 이제 사용은 이제 배터리를 사용하고요. 리튬 이온을 이제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18V에서 한 80V까지 지금 제품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이거는 뭐 매연이나 소음이 전혀 없죠. 사용 관리의 편의성이 있고요. 그리고 되게 편하죠. 쓰기가. 대신에 이제 가격이 되게 비쌉니다. 예초기 본체보다 배터리 가격이 훨씬 더 비쌀 정도로 비싸고요. 생각보다 출력이 높은 예초기, 배터리 예초기를 사용하시면은 안 가볍습니다. 무겁습니다. 이행정이나 사행정 대비 가볍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볼테지가 좀 낮은 것들은 좀 출력이 약하죠. 그리고 또 배터리 안정성이라는 게 있죠. 계속 충방전을 하다 보면은 배터리가 나중에는 못 쓰게 되죠. 그러면 이제 새 배터리를 이제 구입해야 되는 입장이 생기기 때문에 유지비가 그렇게 적게 드는 건 아니죠. 그리고 요즘에 이제 몇 년 사이에 이제 새로 이제 부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LPG가 있는데요. LPG는 부탄가스를 씁니다. 대부분 엔진은 이제 23cc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요거는 이제 견착식에 많이 사용하는데요. 연료 부담이 상당히 적죠. 연료를 사러 뭐 주유소를 간다든가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슈퍼에서 그냥 부탄가스 하나 사서 쓰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엔진이 작고 연료통이 작기 때문에 되게 가볍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출력이 상당히 약해요. 배기량이 23cc이기 때문에 출력이 되게 약하고요. 엔진 오일을 주입을 해야 됩니다. 따로. 근데 이 엔진 오일을 자동으로 혼합이 돼서 들어가는데 엔진 오일 혼합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연이 되게 심하고요. 잔고장이나 수리를 할 때 되면은 되게 수리하기가 어려워서 거의 엔진을 버리는 사태가 가끔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예초기 구조를 좀 알아볼게요. 일단 엔진이 있죠. 엔진은 뭐 이행정이나 사행정 엔진을 많이 쓰고요. 그리고 플렉시블이라고 그래갖고 자바라라고 보통 표현해요. 플렉시블 케이블이 있고요. 그리고 루프 핸들이 있고, 그리고 안전 커버 칼날, 연장대하고 이제 칼날이 이게 달려있고, 그 끝에는 이제 크랑크로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 도막으로 분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팔을 때도 다양하게 판매가 됩니다. 엔진 따로, 그리고 뭐 플렉시블 따로, 그리고 연장대 따로 이렇게 해도 구매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크랭크도 따로 구매가 가능하고 칼날도 따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업자들이 장난치기가 굉장히 좋은 품목 중에 하나가 예초기입니다. 자, 엔진을 먼저 알아볼게요.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이행장 미쓰비시 엔진이죠. 미쓰비시 엔진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TB, TU, TL, 뭐 BM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생산자가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소형 엔진이고 대기업에서 만들기가 타산이 안 나오기 때문에 중소 업체에 맡겨서 생산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TB나 TU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일본 카제라는 회사에서 생산을 합니다. 그 생산지는 TB는 일본에서 직접 만들고요. 그리고 TU는 중국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TL 시리즈는 BMC라는 회사가 만들고요. BM 시리즈는 마루야마라고 일본 회사가 만들고 있는데 이것도 일본하고 중국하고 나눠서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거기서 이제 카즈라는 회사의 생산 품목을 간단히 뭐 살펴본다면은 뭐 TB 시리즈, 그 TU 시리즈, GX35 퍼사이클 혼다 엔진도 만들고 있어요. 요거는 타일랜드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국내 도로다니는 GX 시리즈의 엔진들은 다 타일랜드 엔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행정 혼다 엔진 같은 경우에는 카즈라는 태국 공장에서 만드는 게 있고요. 렉시온이라고 일본 공장에서 만드는 게 있고요. 그리고 마루야마라는 회사에서 일본이나 중국에서 만드는 제품들이 혼재해 있습니다. 엔진 종류가 무지하게 많죠. 이렇게 엔진을 여러 회사에서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은 미쓰비시라는 회사가 최초 설계를 했는데 이런 소형 엔진 돈도 안 되는 거 만들 이유가 없죠. 상표를 이제 붙이게끔 해서 OEM 방식으로 만들어서 이제 유통은 미쓰비시가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이 문제가 짝퉁 엔진도 많아요. 퍼사이클도 마찬가지고요. 짝퉁 엔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예초기를 구성 판매하는 데 있어 갖고 엔진은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 작업대나 플렉시블 같은 거를 국산을 쓰느냐 일본산을 쓰느냐 중국산을 쓰느냐에 따라서 가격도 천차만별이고요. 이게 지금 표가 뭘 의미하냐면은 구성을 뜻해요. 예초기 판매 구성 보면은 엔진은 일본산인데 작업대는 또 일본산을 쓸 경우가 있고 엔진도 중국산 쓰고 작업대는 또 중국산을 쓰는 경우가 있고 국산을 쓰는 경우가 있고 일본산 엔진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복잡하게 판매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그거를 알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럴 때는 제 생각에는 원메이크 브랜드를 사용하는 게 정답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예초기를 잘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품만 딱 봐도 아 이게 일본산이다 중국산이다 알지만은 일반 사용자들이야 그거 알기가 되게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메이크 브랜드를 본다 그러면 국내에서 많이 유통되는 브랜드를 뽑아보면은 일단 개항이 있겠죠. 뭐 개항은 믿고 쓰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리도 쉽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보급돼 있고요. 다용도로 막 쓰기 좋은 제품입니다. 전문가들도 상당히 많이 개항 예초기를 사용하고 있고요. 개항 예초기가 또 그만큼 튼튼해요. 고장도 잘 안 나고요. 가격도 쌉니다. 20만원대 후반에서 30만원대 초반 정도면 아마 구입을 할 수 있고요. 생산지도 한국입니다. 그리고 제노아라는 예초기가 있는데 제노아라고 하면 이제 많이 명품으로 인식을 많이 하죠. 그리고 전문가들이 많이 썼고요. 가격도 비쌉니다. 4, 50만 원대, 뭐 비싼 건 60만 원대까지 하는데 이건 일본에서 만드는 제품이고요. 신다이와 전문가들이 많이 쓰고 이것도 쓰고 있는 제품이고요. 내구성이나 신뢰성이 상당히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대도 상당히 높아요. 5, 60만 원 정도 가격을 하고 있고요. 이건 일본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스크마나 요거는 앞에 말씀드렸던 제노아 4302 엔진을 그대로 카피해서 만든 엔진입니다. 생산지만 중국에서 만들고 출력도 상당히 좋고 써본 분들 얘기로는 제노아 제품하고 거의 동급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가격도 30만 원대고요. 다만 생산지가 중국이고요. 그 다음에 스틸이라는 회사가 있죠. 실내 스틸이죠. 튼튼하게 유명하죠. 그런데 예초기가 나오는 거는 아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가격은 40만 원대인데 문제는 이게 독일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국내 회사 중에 북성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름이 딱 중국스럽죠. 그래서 국산이라고 인식을 하는 분들이 많이 없는데 국산입니다. 북성, 밀양에 있는 회사, 중소기업에서 만드는 회사고요. 요거는 직접 생산한 국산 부품을 조립해서 판매를 합니다. 가격도 2, 30만 원대고요. 제조는 당연히 한국에서 제조를 한 원메이크 브랜드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이 있어서 예초기를 모르시는 분들은 원메이크 브랜드를 사시는 게 정답일 것 같고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매 요령을 말씀드리면은 예초기를 잘 아시는 분들은 조합된 그리고 가격이 싼 제품을 고르는 게 요령이겠죠. 그 중에서 이제 짝퉁 엔진이나 저가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는 것은 좀 거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구성이나 그런 것들 장담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미쓰비시 TU 엔진을 보면은 TU 엔진 안쪽에 보면은 클러치 커버에 그 화살표 되어 있는 곳에 미쓰비시라고 각인이 돼 있어요. 일본산도 각인되어 있고 중국산도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2사이클 엔진을 고려를 하시든 뭐 4사이클을 고려를 하시든 앞에 말씀드렸던 원메이크 제품을 무조건 고르시는 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정답일 것 같고요. 메이커는 개양, 복성, 허스크마나 이 정도로 압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본산 제품 솔직히 그 전문가들이 쓰는 거 정도의 사용량이 안 되잖아요. 일반 뭐 농사 짓는 분들도 1년에 한 100시간 쓸까 말까 한데 전문적으로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4월부터 한 11월 달까지 풀가동합니다. 하루에 8시간씩. 그래도 잘 고장 안 나는 게 예초기거든요. 근데 일반 사용자들이 이제 대부분 쓰시면서 고장이 많이 난다 그런 거는 관리 부실이에요. 결국은 뭐냐면은 쓰다 그러니까 예초기 연료 계통에 문제가 생겨서 고장이 많이 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혼합류, 엔진 오일을 저가 그리고 엔진 오일 희석비를 잘 못 맞춰서 대부분 고장 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걸 양지하시고 예초기는 그렇게 고장이 쉽게 나는 제품은 아니에요. 고치기 쉽고요. 그 제가 수리하는 영상들을 여러 번 올려드렸었는데 그걸 보시면은 수리도 간단합니다. 그리고 뭐 수리도 어렵지도 않고요. 근데 이제 기계를 아예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애로사항이 좀 있죠. 그런 걸 감안하셔갖고 2사이클을 고르든 4사이클을 고르든 여러분들이 선택이긴 한데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을 잘 고려하셔서 예초기를 쓰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추석이 좀 빠르죠. 추석이 9월 달이라서 이제 8월 말이나 이제 9월 초에 예초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조심하십시오. 저도 며칠 전에 산소 갔다가 벌쏘여갖고 며칠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벌 조심하시고 뱀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예초기 이것도 위험한 작업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잘 정비해서 사고 안 나게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